오늘은 커피와 건강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65잔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평균 커피 소비량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홈카페 및 스페셜티 커피 등의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음식이든 음료수든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커피도 이에 해당합니다. 커피가 얼마나 좋은 기호식품이더라도 지나치게 소비하면 안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커피에 관련된 연구나 논문을 참고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연구 대상, 방법, 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피를 적당히 즐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과도하게 소비하는 경우 커피가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커피를 올바르게 소비하지 않을 경우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녹내장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4가지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커피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음료는 이면에 2가지 면이 있습니다. 소비 방식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소비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커피 소비를 위한 4가지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추출 방법의 중요성입니다. 커피는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 제조됩니다. 커피콩을 가열하여 볶은 후 가루로 만들어 압력을 가해 추출하거나 물에 내리거나 믹스커피로 섭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피는 기름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성분 중 0.5%를 차지하는 것이 카페스톨입니다. 이 카페스톨은 커피의 거품과 얇게 떠있는 기름의 주 성분으로 커피의 풍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페스톨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커피를 섭취하면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게 되며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될 수 있음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카페스톨은 당뇨를 개선하고 우리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섭취는 간 수치를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음을 임상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커피를 섭취할 때 카페스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커피를 마실 때 카페스톨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가정용 캡슐 머신과 같은 장비로 추출된 커피에는 카페스톨이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 필터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드립커피 세라믹 필터를 통해 오랫동안 추출되는 더치커피 그리고 동결 건조 과정에서 카페스톨이 제거되는 인스턴트 커피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커피들은 카페스톨의 95% 이상이 제거되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나 가정용 캡슐 머신과 같은 장비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2일에 발행된 한 연구에서는 커피 소비량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및 전체 사망률 간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노르웨이 성인 약 50만 명으로 20년간의 추적 관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과 비교하여
필터를 사용한 그룹은 사망률이 12% 감소하였으며 필터와 에스프레소를 혼합한 그룹은 7%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로지 에스프레소만을 선호하는 그룹에서는 사망률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필터를 사용한 그룹은 20%의 사망률 감소를 보였으며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섭취한 그룹에서는 28%의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만을 마신 그룹은 17%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카페스톨 함량이 적은 방식으로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성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건강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현명한 커피 선택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로 커피를 마시는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매우 뜨거운 상태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EA군으로 분류하여 식도암 발병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식도암 발병 위험성이 8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도에서 65도 사이의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면 식도암 발병 위험성이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뜨거운 음료가 상피세포나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자극, 손상을 유발하여 변이를 초래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는 뜨거운 음료를 즉시 섭취하지 말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뜨거운 음료를 섭취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뜨거운 음료를 즉시 마시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멍한 상태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기운을 차리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복해서 마시면 소화에 좋지 않다고 여겨졌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기상 후 커피를 마시는 것과 수면의 질 그리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1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29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사람들과 1시간마다 5분씩 잠을 깨우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총 8시간의 수면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두 그룹의 혈당 수치를 비교하고 1시간마다 잠을 깨운 그룹에게 커피를 마신 후 혈당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을 취한 그룹과 수면이 중단된 그룹 간의 혈당 수치 변화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충분히 못 자는 경우 커피를 마실 때 혈당이 상당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20% 이상 높아지며 인슐린 수치도 1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아침에 수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상하면 우리 몸이 큰 피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부신해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코르티솔 수치와 함께 카페인이 섭취되면 혈당 수치가 더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 상태에서 기상 후 즉시 커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몸이 일정 수준의 안정을 찾은 후 코르티솔 수치가 조절되고 혈당이 안정화된 이후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아침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아침에 커피를 마실 경우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보다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소개할 것은 커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성분인 시나몬입니다. 시나몬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항염증 작용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으로 인해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이어트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푸치노에 뿌려서 마시는 시나몬은 이와 같은 이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시나몬은 당이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알파글루시코다제, 아밀라제 등의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시나몬에 함유된 메틸하이드록시체콘폴리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몬을 선택할 때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산 카시아 시나몬은 피하시고 대신 인도나 남미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실론 시나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한 스푼 정도 넣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론 시나몬은 카시아 시나몬에 비해 쿠마린이라는 혈전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을 앓거나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간 수치가 높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론 시나몬에 함유된 쿠마린 양은 카시아 시나몬에 비해 약 10분의 1로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분들은 시나몬의 쿠마린을 제거한 특허 시나몬인 신술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술린은 일반적으로 캡슐 형태로 판매되며 대표적으로 닥터스 베스트 시나몬 신술린 제품이 있습니다. 이를 커피에 넣어 사용하면 훨씬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시나몬 가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건강한 커피 생활을 위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카페인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음료는 자몽 주스입니다. 사실 자몽 주스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특히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카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몽 주스를 섭취하면 카페인의 체내 제거율이 23% 감소하고 카페인의 작용 지속 시간이 31% 연장될 수 있으므로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구피임약을 소비하는 여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구피임약을 복용 중인 여성들은 커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동안 월경 주기의 후반부에 카페인의 작용, 지속 시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용 시간이 늘어나면 카페인이 체내에서 더 오래 머무르게 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코올에 대한 것입니다. 알코올은 카페인 대사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g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카페인의 작용 지속 시간이 최대 72%까지 연장되며 카페인의 체내 제거율이 36%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에는 카페인 섭취량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을 체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카페인에 민감하면서도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방법은 바로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카페인의 체내 제거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피를 마실 때 디저트 대신 과일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포인트를 잘 숙지하여 건강한 커피 소비를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